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매매 복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매매 복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얼마 수익 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리고 손절의 근거, 진입의 근거, 익절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이래서 이렇게 들어갔구나, 얘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봤는데 이런 기준으로 들어갔고 이래서 손절을 줬고 혹은 익절을 했고 그래서 수익이 났고 손해가 났고 본전을 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이 매매 복귀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매매 복귀가 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포지션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린 이후로 한파동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 한파동 자체는 아직 명확하게 5파동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 전체 파동이 4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은 할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때 진입 근거를 결국에는 하모닉적인 부분, 디크랩과 조정 파동의 끝을 고려하여서 이 구간 63.8K 구간에서 숏을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잡아볼 법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도 0.886을 맞고 올라갔지만 반대로 여기서도 0.886을 맞았기 때문에 ABC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ABC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상승으로 이어졌죠.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갈 때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ABC로 명백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 5로 마지막 5파동으로 보러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손절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이 여기로 쭉 올라갔다면 그 손실이 못해도 몇만 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에서는 버티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더 빠르게 손절을 해줘야지 이 조금의 손해라도 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버텼으면 수익이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아닌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잘라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포지션을 잡고 거의 양전을 하지 못한 상태로 포지션이 쭉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손절을 64.45K 정도에서 바로 끊어냈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손해를 조금 봤습니다. 마이너스 2만 불을 봤죠. 마이너스 2만 불을 보고 난 이후에 흐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보통 3파동이었으면 상승이 이대로 쭉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음봉을 맞았는데 굉장히 천천히 음봉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누르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봉을 하나 더 지켜봤는데 역시 거래량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압력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상승의 힘을 다 썼고 이게 ABC 패턴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5파동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여기서부터 이어진 A, B, C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숏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평단가는 64.3K에 들어갔고요. 익절은 오늘 아침에 63K 부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익절을 한 이유는 플랫 ABC든지 확장 플랫 ABC든지 어쨌든 간에 이 저점을 깨주면서 하락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형태가 플랫이든 확장 플랫이든 5파동의 형태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5파동의 형태가 아니라 A, B, C의 형태로 내려가더라고요. 마치 러닝 플랫 같이 내려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 A, B, C로 보기에도 이 구간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맞지 않더라도 러닝 플랫일 가능성 혹은 다른 형태의 조정 패턴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일단 손해본 만큼 거의 다 멘징하고도 충분히 수익을 얻었죠. 총 P&L이 37,000불, 38,000불 정도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쪽으로 다 먹었다면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갔을 때 얼만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을 명확하게 찾아서 익절을 한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변동성이 더 클 것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가격 자체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만 범위가 조금 클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확실하게 방향만 잡아놓으면 그에 따라서 대응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모닉 메인 시나리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디크랩이 명확하게 성립했다라는 부분을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디크랩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HOP, 그러니까 스탑로스 구간까지는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크랩 패턴은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 사실상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효한에서 무효한 디크랩 패턴이라고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한 이 크랩 패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B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게 되면서 비율이 살짝 깨지기는 했으나 어쨌든 조금 끼워 맞춰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패턴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전체 피보나치를 고려했을 때 이제 X와 A를 그었으면 일단 D 구간이 1.618 구간 66.6K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 구간을 0.618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 C를 놓았을 때 비율이 상당히 커지
길어지면서 이상한 비율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타겟가로 볼 수 있는 구간 안에 그래프 패턴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ABCD 비율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0.618을 지나치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이러한 패턴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열어두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더 위에까지 뻗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패턴 자체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게 왜 실패했냐고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요 기간에서 어제 만약에 이렇게 올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빠르게 한번 올라줬으면 오히려 완벽하게 크랩 패턴이 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서 계속 횡보가 길어지면서 이 C에서 D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서 크랩 패턴이 깨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간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물대와도 연계를 해보면 일단 1.668 구간 65K에 있는 저항 매물대가 깨지게 되면 하모니 패턴의 타겟 구간인 66.5K 정도 구간이 딱 저항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상승을 이렇게 66K 근처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파동 메인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파동이 어떤 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임펄스로 1, 2, 3, 4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파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4파동인데요. 4파동이 조금 형태가 기이하긴 합니다만 플랫 A, B, C로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딱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러닝 플랫에 가깝긴 한데 사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플랫이라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플랫의 C파는 분명히 5파동으로 하락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 저점을 깨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나마 러닝 플랫이면 이렇게 가는 게 이해는 되는데 5파동이 아니라서 이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은 접어놓고 A, B, C로 가격이 진행이 된다고 고려를 했을 때 5파동으로 가기 위한 한 파동의 상승이 더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왜 5파동으로 볼 수 없냐? 일단 상승의 형태가 1, 2, 3으로 가기에는 0.886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0.886 구간에 도달했다는 것은 2파보다는 B파에 상당히 가까운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상승이 타겟가에 정확히 도달하면서 ABC 패턴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ABC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의 피보나치 확장을 이었을 때 ABC로 놓고 보게 된다면 이 마지막 C파도 타겟가에 도달하기는 했습니다. 1과 1.236 사이에 도달은 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한 파동으로 하락이 더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형태가 이상하게 갖춰진 러닝 플랫으로 보고 여기서 1, 2, 3, 4, 5로 마지막 5파동이 장식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러닝 플랫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구간 62K에서 61.6K에 있는 지지대 구간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타겟가에 도달을 할 텐데 현재 그렇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63.6K에 있는 저항 구간을 제대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임펄스의 상승으로 이거 5파동이 마무리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WXY 즉 Y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Y파동이 WXY, ABC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앞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구조가 명확하게 조정파동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임펄스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 4파가 조금 많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기는 했으나 어쨌든 간에 1, 2, 3, 4파 진행 중 그리고 5파가 한 파가 남았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배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WXY 혹은 ABC로 봤을 때 C와 Y의 타겟가는 1과 1.236입니다. 그래서 65.4K부터 67.3K 구간이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 파동은 1.618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또한 이 임펄스의 형태를 봤을 때도 5파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일단 이 65K 매물대를 깨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을 일단 뚫어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5파동의 3파동이 마무리될 확률은 높다고 보여지고 조정받는 척 하다가 마지막 파동이 위로 66K 살짝 윗부분을 터치를 하고 이 저항대 구간을 터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WXY가 마무리 그리고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근데 그 하락은 큰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위로 한 파동이 남았다라는 부분이고 임펄스로 진행되는 이 상승의 타겟가는 이러한 구간 그리고 저항대를 고려했을 때 66K 부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65K 딱 맞고 떨어졌다고 5파동이 완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파동의 형태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힘, 거래량, 피보나치를 이용한 타겟가를 명확하게 정해놓는 게 고점을 잡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파동으로 가는 무빙은 오늘 내일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가격이 흘러갈 것이며 오늘 안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내일 혹은 길면은 모레까지 이어서 5파동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 조정 파동 Y가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모닉 패턴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 역시 이 파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4파동이 여기서부터 끝나고 여기서 임펄스가 1, 2, 3, 4, 5로 1파동이 형성, ABC로 충분한 조정을 준 다음에 3파동이 길게 형성되면서 65K에 도달, 그리고 나서 저항을 맞고 난 다음에 마지막 5파동이 나오면서 하모닉적인 타겟에 도달, 1과 1.236 피보나치 구간에 도달하면서 전체 조정 파동이 완성이 되고 이후에 큰 하락으로 전환한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메인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료지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의 지지 저항 매물대인데요. 위쪽으로 저항 매물대는 64.5K, 65K 부근에 있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촘촘하게 62K 부근에 쌓여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데, 위로는 여기를 뚫리면 없고 밑으로는 여기를 뚫리면 50K까지 직행 열차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무빙이 다 끝나고 나면 더 큰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여전히 9월 11일 이후로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3일째인데요. 역시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상승과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고점 부근에서 과연 매물대가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들어오는지 조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의 현물 매물대입니다. 위쪽에 있는 높은 매물대 구간 뚫고 난 다음에는 위쪽에 다시 그렇게 많은 물량이 쌓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65K에 조금 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똑같이 0.5K나 1K 단위로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매물대 체결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일단 상승을 할 때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승할 때 그렇게 많은 거래량으로 들어올린 모습 아닙니다. 250비트, 250비트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전에 상승할 때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낮은 거래량,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는 구간을 그냥 약간의 매물대로 쓱쓱쓱 긁어주면서 올라온 모습이고요. 다시 상승할 때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물량은 없고 그래도 200비트, 250비트 이런 식으로 체결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체결된 구간은 600비트, 400비트 정도인데요. 올라올 때 800비트, 500비트, 600비트 계속 긁어줬던 거랑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가짜 상승이라는 부분을 체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를 보면 250비트가 매도되고 200비트가 매도가 되고 150비트 이런 식으로 역시 매도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체결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올라갔고 힘없이 떨어진 상승과 하락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상승과 하락으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체결된 부분, 그래서 위쪽에 있는 구간들이 어느 정도 뚫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맥스에서 얼마나 체결됐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은 매물대 체결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가는 상황에서 상승으로의 매수가 100만 달러 이상 긁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락으로 그래도 200만 달러 요 정도는 긁혀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매물대 체결이 그렇게 현재 이 구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바이낸스나 여기서나 이 상승이 보라 상승이고 매물대를 깨기 위한 상승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낸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입니다.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는 지지 구간은 이제 60K까지는 가야지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매물대가 없긴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65K, 66K, 67K 상당히 두껍게 매물대들이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킹피셔 청사 맵입니다. 여전히 위쪽에 이 많은 청사 물량들이 아무리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63K와 64K 있는 매물대 구간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구간을 쓸리고 나면 마땅히 위쪽으로 청산 구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하락으로서의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63K부터 60K까지 거래 타선이 없이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 그리고 58K부터도 높은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하락하면서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밑에 계속 쌓일지 아닐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유동성 맵에서는 이 위쪽, 특히 65K에서 66K 구간이 상당히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입니다. 그 어떤 구간을 체크를 해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66K까지 가는 이 길목이 가장 큰 청사 물량이 있는 곳, 그리고 유동성 구간이 있는 곳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파동이 진행이 되고 5파동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모두 해소하고 난 다음에 피날레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밑쪽으로 점점점 쌓이고 있는 유동성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해소를 하고 쌓고 먹고 쌓고 먹고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65K에 2,500만 달러의 아주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최소한 3일 안에는 두드리러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매물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중요한 건 밑에 CBD 차트겠죠. 고래가 다시 매수를 합니다. 10,000달러부터 100,000달러까지의 매수, 그리고 갈색의 매수, 그리고 보라색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고 전체 오더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여기서 매수가 쭉 붙어주면서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CBD 차트로 해석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